천연기 통영시장의 특정 민간정원 지원 배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정원 대표가 이번에는 무단 침입과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마다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기매 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을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부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오는 28일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27일 2차 조정 결렬 시 28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통영시장의 지시로 특정 민간정원에 대한 인력 지원 사업이 중단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천연기 시장의 해명 기자회견으로 일단락될 줄 알았던 논란이 민간정원 대표의 새로운 의혹 제기에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의 한 민간정원.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연기 통영시장과 시청 직원들입니다. 천 시장은 직원에게 매표소 건물을 찍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럼 5,000원이네. 통영시면 3,000원이고 바로 딱 찍어. 이 전체적으로 다 넣게. 이 민간정원은 천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민원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천 시장은 민간정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입장료도 내지 않은 채 10분 이상 현장을 둘러보고 떠났습니다. 해당 영상은 통영시의 특정 민간정원 지원 중단 해명 기자회견 하루 전인 12일 찍힌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민간정원 측은 무단 침입과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또 면담도 거절한 시장이 민간정원을 찾은 목적도 꼬투리 잡기라는 겁니다. 실제 13일 열린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어제 가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입니다. 건물 보면 무허가인지 아닌지 거의 한 80~90%를 알 수 있습니다. 민간정원 대표는 해당 발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찰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천 시장이 지원 사업 중단 민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부각시키는 행위는 민간인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중도에 빼앗아가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불법 사찰하고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 언제부터 천연기 시장의 책무가 되었는가? 통영시는 무단 침입과 사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는 천연기 시장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왜곡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또 일부 현장 방문을 통해 창고와 카페 건물 등의 불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해명이 민간정원 지원 중단과 무단 침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답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나서 각 보고를 들으시고 거기 현장을 본인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물으신다든지 기자분들이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편 민간정원 측은 천연기 시장의 공개 사과와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마다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26일 김정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역 공약부터 짚어주시죠. 네, 26일 오전 김정호 국회의원은 김해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김해 지역 5개 공약 중 김해시 을에 해당되는 3가지 공약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과 부산 진해 신항만 확장공사,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등 육지와 바다, 하늘까지 트라이포트 기반의 국가 스마트 물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울경 생활권 내 30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해 트램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해 트램이 설치될 경우 김해 시내 서부와 동부 지역 간의 이동권은 물론 인근 창원과 부산 등 도시 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창원과 진례 간 비음산 터널을 조기 개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음산 터널을 연결하는 접속도로 건설 문제로 창원시와 김해시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를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해 전액 국비로 조성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네, 김해 지역 공약이 5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나머지 공약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남권 순환 강력 도시철도 사업과 창원지법 김해 지원 설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동남권 순환 강력철도 사업의 경우 창원과 김해,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경남 내륙 순환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김해 경천철과 연계해 환승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법원 지원이 없는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립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의 지역 공약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역 공약에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발맞춘 초격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산업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동남권 순환 강력철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국비 확보를 통해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남권 순환 강력철도를 구축하고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음산 터널을 조기 개통하면서 김해시와 인근 지역을 잇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지역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동면과 진례면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약속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과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공약을 보면 김해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서 총선에 이어 대선 공약으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지역 공약이 김해시만의 공약이 아닌 두루뭉실한 인근 지자체에 걸쳐진 공약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이번에는 실행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와 이번 대선 김해 지역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단은 최근 조 부시장을 임명한 홍남표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조 부시장 본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28일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 혐의를 받는 조 부시장이 창원시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부시장직에서 스스로 내려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67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지난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함께 만드는 이야기, 우리가 아리랑을 주제로 시민이 중심이 된 축제, 관광을 연계한 축제로 만들어가면서 밀양시 추산 4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밀양강 오디세이, 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배우 송일국 씨와 선예 씨가 주연을 맡아 사명대사의 일대기로 열연을 펼쳤으며 예년보다 더 웅장해진 무대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밀양사랑 상품권으로 그 체험비를 돌려주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밀양시는 이번 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관광 정책을 펼쳐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올해 시내버스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자 투표를 통해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7일 예정인 2차 조정도 결렬되면 28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 정도인 660여 대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해수부 이전이 부산과 국내 해양산업의 미래를 여는 결정이라며 반대한 조승환 의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에게 부산 시민에게 사죄하고 발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성군이 영어로 체험하는 디지털 안전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전과적이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CCTV 조작, 가상현실 안전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의 영어 수준에 맞춘 영어 자료를 제공해 견학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이었던 전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부결됐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맡은 경제관광위원회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기권이 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한다는 의사규정에 따라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거제시는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부산환경교육 주간을 맞아 2025년 낙동강 하구 습지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7일과 8일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일원에서 열리며 맞춤형 습지체험과 어린이 환경 사생대회, 생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체험 행사 온라인 사전 예약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유기견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펫 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험은 입양 유기견의 수술, 입원, 통원 치료비 70%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같은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입니다. 신청은 해당 센터 방문이나 QR코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제30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다음 달 6일까지 통영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학교와 클럽 등 총 75개 팀이 참가해 고학년과 저학년부로 나뉘어 실력을 겨룹니다. 통영시는 대회 기간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지역에 머물면서 2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학기 고교 축구대회가 통영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합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이며 6월 30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면역 감소가 우려되면 의료진 상담 후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